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1학기 1단원의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작년부터 이 단원이 조금 많이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6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꼭 되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전 단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전 단계가 미숙해서 또는 충분히 숙달되지 않아서 어려워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복습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그래서 위에 보시면 1 나누기 5가 나왔죠? 그래서 한 개를 5개로 나누는 것은 한 개를 5개로 이렇게 나눴죠? 그 중에서 하나이니까 바로 5분의 1로 나타낸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이지만 나중에 비례식과도 연동이 되는데 1 나누기 5는 5분의 1로도 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5분의 1을 1 나누기 5로도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중학교 때 뭐 정수의 사칙혼합셈 또는 뭐 방정식 1차 방정식을 풀 때도 이 나눗셈이 나오면 아이들이 아주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 원리 개념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고, 지금 학생이 보고 있다면 학생은 정확하게 1 나누기 5는 5분의 1로 표기할 수 있다. 5분의 1은 1 나누기 5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3 나누기 5는 5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5분의 3은 3 나누기 5로 나타낼 수 있다. 아주 여기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3 나누기 5는 5분의 1이 3개인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이렇게 5분의 3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기초 개념입니다. 분수 나누기의 아주 기초 개념. 양쪽으로 모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보면 쉽지만 다른 문제들과 복합돼서 나올 때는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까다로워한다는 것을 현직 선생님들 분들께서는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주 더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 앞에는 6분의 5가 있죠. 여기 그림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2개로 나누었을 때,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반으로 쭉 잘라주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이 중에서 반이니까 12개로 나눈 것 중에 5개가 된다. 이것을 아주 그림으로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식을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이 보시면 좀 생소한 방법일 거예요. 6분의 5 나누기 2. 2를 역수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분자에서 나누었죠. 예전에 저희들이 배웠던 방식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짝수일 때 그대로 나누는 수, 자연수로 나누어서 나타내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방법이죠. 위도 보시면은 반으로 나눌 때 6과 분모 6과 분자 5에 모두 2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기성세대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요즘 친구들이 배우는 이제 분수의 나누기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알아서 아이들한테 코칭을 해주면 좋고, 별 어려움 없이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습득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자, 또 다른 거 보시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 여기도 보면은 3분의 1을 3으로 나누었죠. 3분의 1을 3등분해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인데, 아래 보시면은 3분의 2에 3분의 1이므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분수의 곱하기는 5학년 때 배운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배웠던 것이 거의 가물가물해지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6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분수의 곱셈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 3의 역수 3분의 1로 이렇게 바꾸어서 나타내는 것. 여기에서는 지금 역수의 개념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눗셈을 3분의 1로 바꾸어서 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성인들이 알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나눗셈을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또 다른 거 볼게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여기도 방법 두 개가 있죠.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수의 나누기를 배우는 요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3과 3분의 1을 3분의 1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분의 10으로 바꾸면 분자가 짝수가 되죠. 그래서 나누는 수를 그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또 다른 방법 두 번째 볼게요. 3과 3분의 1을 3분의 10으로 바꾸고, 그래서 나눗셈이나 곱셈을 할 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고 난 다음 나누기 5를 곱하기 5분의 1, 5의 역수로 바꿨죠. 곱하기 5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근데 보면은 맨 아랫부분에 약분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죠. 이제 요것도 이런 방법이 있고, 나중에 약분을 할 때 약분을 해도 되고,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하고 해도 된다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배워요. 그래서 그대로 나누는 방식, 곱하기로 고쳐서 이제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보였고, 또 다른 방식을 한번 볼게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2와 5분의 1을 5분의 11로 바꾸고, 5분의 11은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면은 나누기 3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의 3씩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15분의 33이 되겠죠. 여기서 3을 곱하는 이유는 3으로 나누기 위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33을 3으로 나누면 11이 될 수 있으니 15분의 11이 된다. 요 방식을 또 배우고, 또 다른 방식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방식을 배웁니다. 자, 또 다른 방식 볼게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이 보시면은 대분수니까 좀 전에는 이제 자연수만 보았죠. 대분수는 먼저 가분수로 고치고, 위에 부분 보시면은 이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뒤에 부분을 역수로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모 부분 4와 5를 통분을 하죠. 마치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처럼 통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하고 20 똑같은 분모이니 위에 있는 분자만 나누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45 나누기 36을 해서 4분의 5가 나왔죠. 그래서 1과 4분의 1을 얻는 방법. 이거를 맨 처음에 접하시는 기성세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다 배웠던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지금 6학년 친구들은 이런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나눗셈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처음 나올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작년에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선생님들 또한 많이 당황을 하셨고, 네, 이렇게 작년부터 바뀐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누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방법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이죠. 둘 다 가분수를 고쳐서 나누는 수의 역수로 바꾸어서 약분까지 하고 이렇게 4분의 5 그리고 1과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아래 부분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위의 방식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니까 이런 방법도 아이들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눗셈도 덧셈 뺄셈처럼 통분해서 분자를 나누어도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이 어느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또 숫자 카드 나왔죠. 자릿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숫자 카드가 이렇게 수 3장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가 가장 작은 나눗셈씩 2가지를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여기 안에다가 한 번씩 넣어서 모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서술형 방식. 또 다른, 지금 서술형이 나오는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만 제가 좀 발췌를 해본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한테 풀리지는 마시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리는 정보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4등분해서 색칠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눴죠. 그래서 넓이는 3과 9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일 때 이 두 부분은 얼마인지 기하 분수로 나타내세요.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약분까지 하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여기 힌트가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부분이니까 이거는 반이구나, 2분의 1이구나, 이것을 착안해서 이제 식으로 서술을 하고 답까지 쓰는 문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기역과 니은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세요. 난이도가 제일 어려울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기역 곱하기 5는 6과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중학교 진도로 보면 방정식이지만 기역을 그냥 블랭크, 네모라고 생각을 해서 곱셈과 나눗셈의 역연산 방법으로 이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의 값을 구하고 니은의 값을 구해서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쭉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서술하는 방식, 어떻게 푸는지 그것 계산식들을 쭉 서술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분수의 나눗셈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아주 기본 개념이라고 아까 맨 앞에 강조했죠.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7은 7분의 5로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렇게 아주 기본 개념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말로 나타낼 수 있게끔 아주 기본 개념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앞에. 그리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과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간단히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이제 계산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았죠. 그리고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학습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과정, 그리고 목 구하기,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잘 계산이 안 된다는 친구들은 다시 가서 보면 사칙 연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개념들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반드시 학생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반드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부모님들은 시간을 배려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연습을 시켜주시고, 학생이 본다면 학생들은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연습을 해서 천천히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이 과정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